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세대 분리 요건하고요. 어떨 때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분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세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는데 같이 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는 1세대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하고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물론 내 아내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 또한 1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이 되겠죠? 이런 경우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택이든 관계없이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1세대 3주택 82.5%까지 양도세 중과를 먹고요. 그 다음에 판매되는 양도되는 주택은요. 1세대 2주택 최고 71.5%까지 세금을 중과받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세대 분리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세 사람은 세대 분리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요, 세대 분리가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 같은 경우는 요건을 맞춰서 분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혼을 하거나 자녀 분가의 요건이 안 맞은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세대 분리 요건을 잘 맞춘다면 각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은 이렇습니다. 연령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조건이 있고요. 소득 조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해당돼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해당돼도 세대 분리 요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세대 분리를 하면 되겠는데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안 되고요. 그 미성년 자녀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대 분리 요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만 30세 이상이 된다면요.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을 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요.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세대 분리 요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중위소득에 40% 이상 소득이 있다. 이랬을 때도 세대분리 요건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급돼야 하고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의 부정기적인 급여를 받았을 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산정 기준은요, 기준일로부터 1년 전까지이고 기준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 창출이 계속돼야 됩니다. 물론 국내 소득 말고도 국외 소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경우 결혼을 하거나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다. 이랬을 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세대로 인정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분리를 했지만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은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위수 소득의 40%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말하는 것일까요? 2022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중위수 소득은요, 194만 4,812원입니다. 여기에 40%면 77만 7,925원 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2인 가족은 32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40%는 131만 원 정도가 되겠죠. 3인 가구는 42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40%라면 1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인 가족이 만약에 세대 분리를 하겠다. 그러면요, 중위소득은 513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결국 4인 가족이 독립하려면 205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5인 가족은 603만 원 정도가 되니까 241만 원 이상이 되면 되겠죠. 6인 가족은 691만 원 정도가 되니까 277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세대 분리 요건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가능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자녀, 자녀의 배우자. 그리고 결국 뭐냐면요. 자녀의 배우자니까 며느리 사이가 되겠고요. 손자녀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모 및 의붓아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결국 나의 장인 장모님도 같이 생계를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처제, 처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형의 부인, 형수라고 하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생의 부인 재수 씨도 안 되고요. 매형이나 매제도 안 되고 처남댁이나 아주머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대 주택수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주자가 1주택이 있고요. 사이가 1주택인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1세대 몇 주택이 될까요? 바로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계모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거주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시동생이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거주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제랑 같이 살고 있는데 처제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주자 입장에선 당연히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니까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 입장에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처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제 입장에서는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형부는 같은 그 세대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처제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보아서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처제가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3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하거나 자녀한테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자녀한테 각각 한 채씩 증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증여한 이후에도 같이 산다면 1세대 3주택은 계속 존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죠. 뭐냐면요. 아버지가 세 채 갖고 있다. 주택을. 그러면 종부세 부담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한다면 어떻습니까? 종부세는 인별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양도세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배우자 및 자녀한테 해당 주택을 증여했을 때 증여 취득가액이 올라가거든요. 결국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감소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세 채 갖고 있다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전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각각 나눠줬기 때문에 자산 이전 효과가 돼서 나중에 상속세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어서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반드시 세대분리 시켜서 자녀 또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대분리 요건하고 어떨 때 세대분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